문재인 대통령이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의미를 설명하고 포용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경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기림의 날이 30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림일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먼저 떠난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음력 7월 7석을 맞아 칠석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경내 대비로전에서 봉행된 칠석 달해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국태 민안을 발언했습니다. 투박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한껏 머금고 있는 석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이 기획한 석불상 사진전은 불교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주불교계는 도의회와 함께 웰다잉 문화연구소를 공식 창립하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일 관계, 남북 관계는 포용과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축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대표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전영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로 불교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만년의 홍범도가 작성한 홍범도 일지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20대에 신계사로 출가해 지담 스님을 은사로 한글을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는 등 스님 출신 독립운동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도 언급했는데 김구 선생 역시 마곡사에서 출가해 원종 스님으로서 불법을 익히고 수행 정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통일까지 시간이 걸려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포용과 관용,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불교의 상생정신, 차별금지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축식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규모를 20명으로 축소해 치러졌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제정된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건 30년 전 죽기 전에 말 한 번 하겠다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죽은 뒤에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죽기 전에 말은 한번 해야겠다. 나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후 잇따른 증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일제의 만행이 세계에 알려졌고 정부는 지난 2017년 기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20수년간 우리는 외쳐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발 안 부르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여성가족부가 사전 제작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국립 망향의 동산에는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낀 미래 세대들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영면에 든 할머니 등을 위한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 이제 14명만이 생존해 있다며 할머니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한을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부는 존엄의 회복을 요구하며 싸워온 할머니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운동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이끌어온 위안부 운동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깊게 고민하고 보편적 인권 문제로 확산하기 위해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30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먼저 떠난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상임이사 직무대행 해일 스님은 지난 토요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 17분의 동상 앞에서 추모 기도를 봉행했고 이 자리에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들 가운데 강일출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30주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온라인 영상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뷰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나눔의 집 제보자들이 법인 측에 잇따른 소송 제기로 고통받고 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 객관성과 사실성을 상실한 편향 보도로 종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정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음력 7월 7석을 맞아 경내 대비로전 앞마당에서 7석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대비로전 쌍둥이 비로자나 목조불상에게 올리는 7석 달해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음력 7월 7일마다 열리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광명으로 넉개를 밝히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생각 기력으로 이사가 세계가 항상 평화롭고 즐거우며 달해의식에 이어 시낭송과 클라리넷 이중주 공연, 온라인 사행시 수상작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투박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한껏 머금고 있는 석불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이 기획한 석불상 사진전인데요.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 팔과 몸통, 오랜 풍화 작용으로 닳고 닳아 희미해진 옷주름, 심지어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석불상까지 천년의 풍찬 노숙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석불상들이지만 보일 듯 말 듯 남아있는 엷은 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전라북도 남원 향토박물관이 마련한 석불상 사진전에서
한국 불교 미술의 진수가 담겨 있는 석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5년도 불상 지정문화재 사진전에 이은 두 번째 사진 전시회로 그때 당시에 소개하지 못했던 석불상들과 2010년대 이후에 재발견된 석불상 등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제작된 다양한 석불상 20점이 전시되며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유암리 사지 석불과 사촌리 석조열의 입상 등은 2010년대 이후 지역 연구자들에 의해 재발견된 것들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석불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수지면에 있는 유암리 사지 석불입상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재발견된 것으로서 지역 연구자들에서 또는 문화재 관계자들이 더욱 같이 노력을 해서 지정문화재로 습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각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불교 유적과 유물들을 보유한 땅 남원. 남원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석불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촌리랄지 유암리 사지 석불상 등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들로서 관계 전문가들이랄지 연구자들의 어떤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불상 지정문화재 사진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석불상 사진전. 이번 사진전은 남원의 불교와 석불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나란다 축제의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책자가 출간됐습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나란다 축제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한 백서 나란다 축제 10을 발간했습니다. 나란다 축제 10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우리말 독송대회, 붓다야 놀자 분야별 축제 현황과 함께 연도별 사진, 참여 인원, 시상 내역과 수상자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나란다 축제 기출문제를 한 권으로 묶은 기출문제집을 펴냈고 청소년 불교 입문서인 청소년 불교도 출간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제주불교계가 도의회와 함께 웰다잉 문화연구소를 공식 창립해 품위 있는 죽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 확산에 본격 나섰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5년 제주 바라밀 호스피스회를 조직해 제주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병원들을 중심으로 불교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온 제주 반야사 주지 황파 스님. 스님은 2007년 웰다잉 전문 강사 교육을 수료한 데 이어 2013년 전국 웰다잉 지도자 양성 교육을 제주에서 여는 등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즉 웰다잉 문화 활성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스님은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를 만들어 지난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선택 등의 국가 시범 사업을 운영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법인 등록을 거쳐 본격적인 웰다잉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죽음을 바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죽음 인식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특히 제주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 창립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창립에 참석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웰다잉 교육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그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로서 제주도민의 삶이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지켜나가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죽음에 관한 교육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웰다잉 교육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조례 제정에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9월 중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이 죽음에 관한 교육 조례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늦으면 9월 정도에 조례를 통과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죽음 준비 교육을 비롯해 웰다잉 지도자 양성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삶과 죽음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생사관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돕는 웰다잉 문화가 제주에서 꽃을 활짝 피울지 주목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모은 성금 3,720만 원을 방송을 통해 소개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거룩한 만남은 지난달 58살 석선표 씨 등의 딱한 사연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방송했고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보내온 성금을 모아 계좌입금 형식으로 전달해 수술 등 긴급 치료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사례는 자체 발굴 사례 1건,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의뢰한 사례 1건, 거룩한 만남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발굴한 3건 등으로 모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1년부터 방송을 시작해 지난 30년간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7대 종교 지도자들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남북통신연락선을 재개통하고 남북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을 내고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오히려 반인도적 결과로 나타났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억압과 수탈의 역사가 담긴 소장 자료를 분석한 연구서, 감금과 통제의 기록, 서대문 형무소 형무요람 연구 등 2권을 발간했습니다. 형무요람이란 형무소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운영 성과를 알리는 소책자로 오늘날 관공서 연보와 같은 성격의 기록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제8회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 2021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1개국에서 작품 42,120건을 출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올해는 베트남의 참여율이 전년 대비 5배, 러시아는 3배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륙별로 고르게 참여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 자리한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문화유적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세계유산축전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개막돼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이 온라인과 현장 행사로 나뉘어 펼쳐지는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통 문화와 백제 불교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